어제 북한에서 송환된 6명은 비정치적인 이유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있을 때 대부분 무직이나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월북한 지 3년이 지나서야 풀려난 이유를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입니다. 중부지방 이남까지 단풍이 내려오면서 북한산과 속리산 등 전국 곳곳이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단풍 구경에 나선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8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이 국제 행사 참가를 위해 아프리카 르완다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광안리 불꽃축제가 곧 시작됩니다. 부산의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거대한 연꽃과 폭포를 형상화한 눈부신 불꽃쇼가 오늘 밤 광안리 앞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장이 미국 정보기관 도청을 비난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에 대해 정보기관 문제를 다룰 양자회담을 요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휴대전화 감청이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야할수록 돈을 번다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주를 포금하는 장면이나 의자로 유리창을 깨는 장면 등 보다 자극적인 장면으로 돈을 버는 인터넷 방송의 수익 구조를 취재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늦은 밤 승차 거부는 여전합니다. 퉁명스러운 말투로 건너가서 타세요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압적인 승차 거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군 입대 경쟁이 입시만큼 치열합니다. 재수 3수를 해서라도 군대에 가려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단풍이 절정입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현장을 김미희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푸른 동해에 우뚝 솟은 화산섬 울릉도. 기암절벽에 둘러싸인 나리분지 주변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곳곳에서 희뿌연 물안개가 피어올라 울긋불긋 가을산과 어우러지고 태풍을 맞으며 꿋꿋하게 섬을 지켜온 나무에도 가을이 담겼습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는 복내폭포. 쏟아지는 물줄기는 보기만 해도 시원스럽습니다. 한반도의 허리 백두대간.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 온통 붉은 물결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서 가을빛은 더 붉게 타들어가고 이 모습을 놓칠세라 등산객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단풍 옷으로 갈아입은 다른 산과 달리 강원도 정선 민둥산은 억새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산 정상 쪽으로 등산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며 오순도순 둘러앉아 꿀맛 같은 점심을 먹습니다. 대관령에선 아이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아낙네들은 양배추와 감자를 수확하느라 바쁩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인 오늘 단풍 구경에 나선 시민들로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MBC 뉴스 김예희입니다. 북한으로 갔다가 어제 송환된 국민 6명. 이들이 북한에 간 건 비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공안 당국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어제 송환된 67살 윤모 씨 등 6명은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일단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 혐의로 체포된 상태인 이들의 월북 시기는 2010년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업은 무직이거나 일용직이었고 탈북자 출신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통제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했고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했는지. 당국은 함께 송환된 유해 한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사망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해는 송환된 65살 이모 씨의 부인으로 이 씨와 함께 월북했다가 다툼 끝에 이 씨가 부인을 살해했다고 북한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카드빚 등 경제적인 이유로 두만강을 통해 월북한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과거 언론 보도와 이들이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안 당국은 일단 비정치적 월북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송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택시 요금이 올라갔으니 고질적인 택시 승차 거부는 좀 나아졌을까? 그러나 심야 시간 승차 거부는 여전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기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여성이 택시를 탈 듯 하다가 타지 못하고 물러섭니다. 곧바로 단속원들이 택시에 다가서고 승차 거부로 적발합니다. 고객은 여기로 가다 하는데 건너가 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네요? 예. 그 승차 거부예요. 지금 시각이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원들과 택시기사들 간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에게 되려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 여기서 어떻게 유턴을 해서 가냔 말이야. 유턴이 안 되는데 뺑 돌아가란 말이야. 부대 시간이 다 돼 차고지로 들어가느라 손님을 안 태웠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영업을 안 하려면은 황범등, 빈차 등을 항쾌해야 돼요. 진짜도 몰랐어요. 나한테 내가. 한 번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건너가 타는 자체가 승차 거부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적발고지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번호 4자리 수면 알면은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좌측에 회사 이름과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면 서울시가 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단속을 펼친 이날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모두 10명의 택시기사들이 승차 거부로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병원이나 식당에 대한 이용 후기. 이게 조작됐을 거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직원들을 동원해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실제 현장을 저희 MBC 취재팀이 포착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용이 싸서 마음이 쏠렸다. 꼼꼼하고 진지한 상담에 감사한다. 수술 전후의 사진까지 함께 올려 더욱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정말 순수한 고객들이 올린 글일까?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서자 PC방처럼 컴퓨터들이 늘어서 있고 10여 명이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옆에는 여론작업 상세 시간표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고 묻자 책임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저희도 다른 건 없고 기사 송치라고 광고하고 이러는 분이 이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직원들, 눈, 코 수술팀과 안면 윤곽팀, 가슴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고객으로 위장해 각종 인터넷 카페, 병원을 홍보하는 글을 온종일 올리는 게 주 임무입니다. 저희 이제 여론조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목록입니다. 200개가 넘는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는데 모두 중국 해킹 조직에게 불법으로 사들인 겁니다. 어차피 이게 저희가 다 돈 주고 산 거라서 어디서 있어요. 그 사는 데가. 이렇게 사들인 아이디는 가짜 후기, 댓글 작업 등의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또 이들이 올리는 수술 전후 사진들은 다른 사람의 것들로 대부분 컴퓨터 보정 작업을 거친 겁니다. 담당자는 다른 대형 병원들도 대부분 이런 가짜 후기들을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남에서 압구정쪽에 지금 웬만한 병원들이 다 있어요. 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전화를 왜 하셨어요, 저한테? 됐어요. 그냥 다 전화한 것 같아요.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대형 성형외과들을 중심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의 음란함과 폭력성이 아주 지나칩니다. 자극적일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다 보니 그 수위가 끝없이 높아지는 건데요.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출연자가 속옷을 노출한 채 춤을 추며 인터넷 생중계를 합니다. 이번엔 남성 출연자가 단숨에 술을 들이키고 구토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출연자는 갑자기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기도 하고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했던 김길태 사건을 모방해 성폭행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사이버머니인 이른바 별풍선을 선물하면 출연자는 더욱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업체인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BJ, 방송자키들은 한 개의 100원인 별풍선을 받아 인터넷 방송사에 40원의 수수료를 떼이고 나머지 60원을 수입으로 챙깁니다. 별풍선을 많이 모을수록 수입이 더 오르기 때문에 선정적인 수위도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남성 BJ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여성 BJ가 술 취한 채 알문 방송을 진행했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개인 인터넷 방송의 폐해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공분의 대상으로 해당 인터넷 방송사는 자체 심의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BJ들의 돌발적인 행동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승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신발 가게를 덮쳤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바람에 난 사고입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의 한 상가 건물. 승합차가 인도로 넘어와 신발 가게 안에 박혀 있습니다. 가게 앞유리는 모두 산산조각이 났고 상점안은 깨진 유리창 조각으로 아수라장입니다. 갑자기 쾅 소리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벌써 사람들은 쓰러져 계시고 차가 걸터 앉아있었으니까 걸터서 안에 상가 쪽으로 돌진해버렸으니까. 오늘 낮 2시 반쯤 50살 한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차도에서 갑자기 상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승합차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가게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길가에 있던 74살 강모 할머니가 차를 피하지 못해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가게에 있던 2명도 다쳤습니다. 운전자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주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데 왼쪽 도로에서 직진해오던 버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마주오던 버스가 차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유진입니다. 미국에서 토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전자장치 불량 때문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토요타의 여러 급발진 관련 소송들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진 부가욱 씨는 토요타 캠리를 몰고 고속도로 출구를 나오다 급발진으로 인근 장벽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부가욱 씨는 크게 다쳤고 차에 함께 있던 승객은 숨졌는데 차량 결함이 문제였다며 토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 car ran away from them. They could not get it stopped. She went down across the end of the exit ramp. 6년간의 싸움 끝에 미국 오클라호마 법원 배심원단은 차량의 전자식 엔진 조절 장치 불량으로 사고가 났다며 토요타 측에 $300만, 한화 3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토요타는 판결 하루 만에 합의금을 비밀로 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수많은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토요타는 바닥 매트나 운전자 과실 등을 원인으로 들었는데 법원이 기술 하자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요타는 이외에도 여러 소송에서 급발진의 원인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이번 결과가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8만 발의 불꽃이 칠흑 같은 가을밤 하늘을 수놓고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밤 8시부터 시작된 불꽃축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는 150만 명의 관람객들이 모여 1년 가운데 가장 화려한 밤바다의 모습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의 직화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에서 바다로 수천 개의 불꽃을 쏟아내는 1km 길이의 나이아가라 불꽃을 포함해 밤 9시까지 모두 8만 발의 불꽃이 쏘아 올려지게 됩니다. 3가지 색깔의 이구아수 불꽃과 한 발에 5천만 원짜리 대왕 불꽃 등도 처음으로 선을 보이며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해상에는 대형 영상 구조물이 설치돼 단순한 불꽃쇼가 아닌 부산의 역사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도 올해 불꽃축제의 특징입니다. 가을의 밤바다를 밝히는 낭만적인 불꽃의 향연. 불꽃축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병원 응급실. 환자가 밀려들기 일쑤여서 모든 환자를 자상하게 보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밤 11시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아팠던 60대 정모 씨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직 전공의들이었던 응급실 의료진은 뇌 MRI 검사를 했지만 이상은 없었고 다시 흉부 CT 촬영을 추가로 했지만 판독 과정에서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결국 아침이 돼서 영상의학과가 정 씨의 흉부 CT 사진을 다시 정식 판독한 뒤에야 심장 주변 대동맥이 부풀어 오른 것이 발견됐고 정 씨는 몇 시간 뒤 동맥 파열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거듭된 고통 호소에도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처음 CT 사진 판독에서 동맥 이상을 찾지 못한 과실 등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유족에게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응급실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질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의 진료였음을 감안해 책임 범위는 줄였지만 응급실에서라도 적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팍팍한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고깃집에서 일하는 대학생 이모 씨.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육군 모집병에 지원했지만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군대 가면 학비 벌 걱정도 없고 그래서 군대를 3번 정도 지원했었는데 다 떨어지게 돼서 결국 이 씨는 다시 학비를 벌기 위해 고단한 아르바이트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군대를 갈 때도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학비 그런 문제도 있고 공군하고 육군 합해서 7번 정도 지원했습니다. 계속 밀렸고요. 육해공군 모집병이나 해병대는 빨리 입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쟁률이 2009년 1.8대 1에서 올해엔 4.3대 1을 넘어섰습니다. 영장 나오기만 기다리다가는 군대도 제때 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군대를 서러 가려고 재학생 입영은 거의 1년 정도 대기 상태입니다. 병무청 사이트에는 군대에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넘칩니다. 지원자들은 현역 입대를 위해 살을 빼고 23kg 정도 상급받았습니다. 현역을 가면 취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취사병 지원을 위해 요리학원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중에 이제 뭐 취사병이라든지 이런 특기 군대 이제 특기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점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군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 사태나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입대 희망자가 늘었다며 청년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엔 경찰 고위 간부가 의경을 성추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국감이 끝난 다음 날인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청주의 한 지구대에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의경이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 총경의 관사에서 함께 잠을 자다 A 총경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근무 당시 A 총경과 친분이 있던 의경은 저녁을 앞두고 인사를 하러 청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감을 마친 A 총경은 의경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소주 5병과 맥주를 마셨고 이후 숙소가 마땅치 않아 관사에서 함께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본청 감찰팀이 급파돼 A 총경과 의경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A 총경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잘못을 시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얘기한 게 맞을 테고 내가 비난받을 일이지. 미안하다. 국감에서 기강회의로 질타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터진 성추문. 경찰은 해당 총경을 대기 발령시키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전셋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그 돈에 차라리 집 사자 하는 사람들이 경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시장에 막무가내로 뛰어들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법정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최저 입찰 가격이 전셋값보다도 싼 매물이 나오자 얼마를 적어낼지 두뇌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16명. 최고가 매수 신고일은 1억 6,655만 원에 응찰하신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낙찰가액이 1억 6,600여만 원으로 전세가액과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감정가 2억 원보다는 3천만 원 이상 싼 가격. 원래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었는데 경매로 생애 첫 집을 마련해서 좋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올 1월 감정가의 74%에서 이번 달에는 82%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입찰에 나섰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8명이 몰린 일산의 한 아파트. 감정가 2억 3,300만 원에 낙찰가는 2억 3,200만 원으로 불과 100만 원 차이.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비용 등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입찰 들어가다 보니까 급매물보다 높게 낙찰되는 예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법적 관계를 살피고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향후 전망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뭐든 만드는 3D 프린터. 세상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데요. 영국에서 이 3D 프린터로 총기류를 만든 조직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평범한 가게로 보이는 건물을 덮칩니다. 거실 바닥과 침실은 소총이 놓여 있고 지하 작업장에는 3D 프린터와 총 만드는 재료들이 즐비합니다.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는 현장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영국 경찰은 불법 탄약을 제조한 혐의로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I think that will act as a huge help to us in controlling what might be this new phenomenon about 3D guns. 미국에서는 지난 5월 3D 프린터용 권총 설계 도면이 유튜브에 공개됐고 당시 도면대로 만든 총이 실제 발사에도 성공해 논란이 됐습니다. I think that's fine. You know, I don't think you should be armed, right? But I think you should have the choice to be.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권총은 엑스레이 검색으로 적발이 어려워 밀수를 하거나 보안시설에 반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가루를 잉크처럼 써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제조업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범죄 악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도청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일제히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파리 박상권 특파원입니다. 당초 난민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미국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총리 휴대전화까지 감청당한 독일과 수천만 건을 도청당한 프랑스는 물론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이 미국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동맹 간의 이런 불신은 테러와의 전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ine Basis für die Zukunft bekommen. Und so wie ich es heute gesagt habe, es muss wieder Vertrauen aufgebaut werden. 당장 독일 정보기관 수장이 다음 주 미국 백악관을 찾아 직접 해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첩보 활동 금지를 위한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업체들의 정보 유출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감청은 총리실에서 1km 떨어진 미국 대사관 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불법 첩보 활동을 막기 위한 유엔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가 위기에 처한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상권입니다.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오늘은 박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발언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 유세에 나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사흘 전 자신의 성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대통령께서 답하실 차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불복 논란 속에 이미 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문 의원은 당내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선 불복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아직도 대선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먼저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자숙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또다시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불순한 의도로 이런 가운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 1부장이 임명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적절한 인사로 평가했고 민주당은 공안통 검사 임명은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입니다. KT 이석재 회장이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오늘 아프리카로 출국했습니다. 검찰 수사 중에 해외로 나갔다. 이석재 회장 측은 중요한 업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양효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재 KT 회장이 르완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차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 회장이 사옥 헐값 매각 등으로 회사에 1,0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토대로 검찰이 이 회장의 집과 KT 본사 등 16곳을 대규모로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회장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회 이사들에게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불거졌던 교체설이나 검찰 수사 이후 나오는 사퇴설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출국에 대해서도 현재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라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해 현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출장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오는 31일, 바로 다음 날 귀국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부터 계획된 행사여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거라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서. KT 측은 현지 사정이 바뀔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혀 이 회장의 해외 체류가 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를 위해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 중인데 북한이 과연 조명철 의원을 받아줄런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평양 출신인 조명철 의원은 지난 1994년 남한에 왔습니다. 대학 김일성 정합대학 개원 조명철입니다. 이후 북한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차관복급인 통일교육원장에 등용됐었고 작년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북한은 척결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처단 대상에는 전 괴뢰통일교육원 원장 조명철, 추악한 변절자 김용환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조 의원이 소속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30일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한 가운데 통일부는 조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과 보좌진, 취재진 등의 명단을 어제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체코에서 국감 활동 중인 조 의원은 외통위의 개성공단 방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우에 따라 방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38년 전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다 순직한 아버지를 그리며 공군 전투기의 조종관을 잡은 새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국민조종사의 이야기인데요. 윤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50 고등훈련기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후방석에 앉은 이윤수 씨.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38년 전 숨진 고 이복규 소령의 딸입니다. 이 소령은 이 씨가 태어나기 6개월 전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지만
당시 공군사관학교는 여성 생도를 뽑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묻혔던 꿈은 국민조종사 선발 공고를 보며 되살아났고 마침내 217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씨는 빨간 마우라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중하게 목에 두르시고 영공수호의 꿈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부분을 가지고 간직하고 무사히 비행을 마친 딸에게 빨간 마우라를 매주는 어머니. 남편의 못다한 영공수호의 꿈을 이룬 딸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씨와 함께 황치웅 씨, 이현재 씨, 최진서 씨도 조종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교사와 회사원, 간호사 등 모두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짧은 비행이었지만 평생의 꿈을 현실로 이룬 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7순을 넘긴 나이에도 왕성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LAG의 여왕 이미자 씨가 이번에는 멀리 독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파독광부와 간호사분들의 반백년 가슴에 맺힌 깊은 향수를 위로합니다. 이주승 특파원이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공항에 나왔습니다. 가수 이미자 씨를 환영하는 자리.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라 눈물을 훔칩니다. 불후의 명곡 동백 아가씨가 발표된 1964년을 전후해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돈을 벌러 독일의 탄광으로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미자 씨에게 독일 공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꼭 저분들은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배고팠던 시대를 함께한 이미자 씨. 팬들과 함께 직접 탄광에도 가봤습니다. 그 깊은 탄광 속에서 그 노래를 들어가면서 위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을 때. 올해 나이 74. 팬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게 50년 넘게 받아온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안 계셨을 때, 나를 찾지 않을 때, 그때가 은퇴지. 이번 공연도 그래서 직접 음향까지 점검하며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공연은 내일입니다. 동백 아가씨를 들으며 독일로 온 우리 근로자들, 50년간 간직해온 그리움을 안고 그 동백 아가씨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FC 서울과 광저우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 1차전에 사상 최대의 중국 원정 응원단이 몰려들었는데요. 경기도 응원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시작 전부터 성안벌은 중국 팬들로 가득 찼는데요. 중국 본토에서 7대의 전세기가 동원됐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팬들은 수십 대의 전세버스를 동원해 경기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려 15,000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중국 원정 응원단은 광저우의 첫 우승을 위해 마치 홈 경기처럼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虽然广州队有很多外籍球员，但是下届代表的是中国的球队，所以说对我来说是一样的，都是中国的球队。 뜨거운 응원전만큼이나 경기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팀 주장들도 몸싸움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선제골은 서울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에스쿠데로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20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엘케손에게 헤딩골을 내줬는데요. 1대1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경기장에 떠나갈 듯 열광했습니다. 후반 현재 1대1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챔피언이 결정되는 결승 2차전은 다음 달 9일 광저우 홈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여자 골프 세계 1위 박인비 선수, 절묘한 버디 퍼팅을 쏙쏙 집어넣으면서 국내 대회 첫 우승에 다가섰는데요. 경기 명장면들을 공보영 기자가 모았습니다. 1라운드 정재은의 묘기 같은 샷 이글.
너무 좋아한다. 2라운드에서도 이정은이 같은 홀에서 절묘한 샷 이글을 선보입니다. 오늘은 여자 골프 세계 1위 박인비가 8대 주인공. 버디 6개가 신들린 듯 홀에 떨어집니다. 중간 합계 4언더파로 공동 3위에 올라선 박인비는 국내 첫 승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여자 야구 한일 교류전. 우리 선수들이 프로 선수 못지않은 호수비를 뽐냅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더블아웃도 잡아내고 시원한 적시타로 점수도 뽑아냅니다. 비록 일본 최고의 팀에 13점 차로 패했지만 우리 여자 야구는 소중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총알 타구를 번개같이 잡아낸 선발 밴덴 헐크. 삼진 8개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린 끝판왕 오승환. 삼성의 철벽 마운드를 무너뜨린 건 오재일의 솔로포 한 방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두산의 뚝심 야구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북극까지 찾아갔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반짝 추위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내일 아침도 꽤나 춥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북쪽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산간지방은 영하권으로 서울은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아침에 내륙지방에서는 하얗게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운 단풍 보러 내일도 가을산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특히 경상도와 남부 해안가, 수도권 일부 지방이 특히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각별히 불조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밤새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안개가 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6도, 세종시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그래도 서울이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바람도 오늘보다는 한결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도쿄와 베이징도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파리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모스크바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뉴욕과 토론토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